어깨랑 가슴 복부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총 40회를 맞아가지고 복근을 만들고 비용은 무려 8억 원이 들었대요. 두피에 필러를 넣어서 전체 얼굴형이 작아 보이게 만든다는 논리인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충격적인 시술인데요. 요즘 뉴스 보면 한국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중국 의료 관광객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요즘 저희 피부과에서도 굉장히 중국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용 시술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어떤 시술이 인기가 있는지, 왜 그런지, 우리나라는 뭐가 다른지 알아두면 좀 재밌고 유익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중국에서 정말 시술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중국 안에서는 이제 오히려 역수입을 하잖아요. 리쥬란이나 이런 것들도 승인이 안 나서 몰래 수입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제 시술 수가 자체도 우리나라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딜 가냐 하니까 이제 한국으로 많이들 오시는 거죠. 그래서 SNS에는 또 중국 미용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왜 이렇게까지 중국의 미용 시술들이 많이 또 유행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미용 시장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빨라도 너무 빠르다. 트렌드가 등장하면 바로 이제 싹 전국적으로 퍼지고요. 중국 SNS에서도 그런 것들이 한번 바이럴되면 굉장히 빠르게 새로 받아들이고 퍼지는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 중국에서 가장 큰 흐름은 라이트 메디컬 뷰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칼 안 대고 바로 티나는 시술이에요. 중국의 이제 Z세대가 SNS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한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이제 셀카, 셀피 영상 같은 거를 5개, 10개까지도 이제 올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는 예쁘게 나오고 싶은데 또 티나게 고쳤다는 얘기는 듣기 싫고,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모순적인 니즈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은 결국 어떤 시술을 찾게 되냐, 뭔가 확실한 결과가 있으면서 시술 느낌은 또 아닌,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즉각적인 그런 리프팅, 윤곽 교정 시술, 바로 피부톤이 환해 보이는 그런 톤업 시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고요. 볼륨은 살고 라인은 살짝 조여주는 리프팅이나 필러류 같은 것도 많이 찾게 되시는 거죠. 이런 시술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은 조금 자연스럽고 유지력이 조금 오래가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중국은 특히 이런 즉각적인 효과, 즉각성이 정말 이제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인플루언서 이제 왕홍이라고 하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들, 이런 분들이 팔로워가 몇백만 명, 수천만 명이 돼버리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한 번 하고 시술 좋더라 하면은 다음날 그냥 이야기 꽉 차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폭발적으로 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 SNS, 외모, 경쟁, 트렌드, 소비 속도,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맞물리면서 중국에서는 좀 빠르고 안 아프고 티나는 시술들이 매년 새로운 방식들로 좀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보톡스 필러, 가장 기본이죠. 턱선을 잡고 이마 볼륨 채우고 팔자나 마리오네트 주름까지 조금 채우고, 중국에서도 예뻐지려면은 보톡스 필러를 많이 해라 라는 반응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 좀 유행하는 것이 V라인 보톡스라고 해가지고 피부 윤곽을 따라서 스킨 보톡스를 받아서 리프팅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없어진 턱 라인을, 긴장을 풀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피부에 달라붙게 만든다, 이게 기본적인 V라인 보톡스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특이한 거는 필러를 리프팅 효과를 이제 노리고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하고 꺼진 데를 채운 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관자나 눈썹 등에 필러를 넣어서 눈썹 리프팅하고 두피 쪽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좀 거상 효과를 이제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피 필러는 굉장히 좀 많이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도 조금 말리는 편이에요. 둘째, 고주파 하이프 같은 리프팅 장비가 우리한테 익숙한 써마지 울세라 같은 그런 리프팅 장비들이 있죠. 중국에서는 즉각 리프팅, 회복이 빠르고 티 안 나게 예뻐지고, 이런 것들의 리프팅에 굉장히 니즈가 많아지고, 요즘은 더 트렌드가 되는 거는 온다나 티타늄 같이 효과가 조금 짧더라도 즉각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짧더라도 자주 와서 하겠다, 즉각적인 거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 부스터 시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리쥬란을 많이 맞으러 오시는데, 리쥬란은 중국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쥬란을 중국에서 맞는 거는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맞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정품이 맞는지 아니면 제대로 이제 보관이 되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지금 인기 많은 건 리쥬란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걸 진짜 한다고 하는 시술들, 중국의 한 남성 인플루언서가 복근을 운동 말고 주사로 만들었다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어깨랑 가슴 복부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총 40회를 맞아가지고 복근을 만들고 그게 SNS에 올려서 대박이 난 건데, 비용은 무려 8억 원이 들었대요. 운동은 못 참지만 주사는 괜찮다는 이 남자, 심지어 이 복근으로 기네스북에 도전할 거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양이 많을수록 사실 위험하거든요. 한 번 염증이 생기면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괴사가 날 수가 있거든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리스크를 굉장히 좀 지고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사실 추천은 안 하고요.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는 머리가 납작하면 얼굴이 커 보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두피에 필러를 넣어서 전체 얼굴형이 작아 보이게 만든다는 논리인데, SNS에서는 정수리 볼륨이 생기니까 얼굴도 슬림해 보인다 이라는 후기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두피에 필러를 넣으면은 혈관이 눌려가지고 피부가 손상돼서 탈모가 올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많은 양이 들어가면은 그런 염증이나 괴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넣어야 된다,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귀필러 많이 하죠. 이제 앞쪽으로 나오게 하는 귀필러들이 역수입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귀는 사실 필러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서 사실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지만 귀필러로도 이제 괴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귀도 굉장히 잘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해야 되고, 요즘은 심지어 귀를 성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정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귀를 만드는 성형까지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위적 기준이나 트렌드의 다양성은 정말 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귀 성형이나 시술들이 비용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유행이 된다는 건 사실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이걸 성형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돼서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게 유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이제 과도한 성형보다는 타협하고 본인 모습을 좀 사랑해 줄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런 트렌드에 따라가는 시술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고민을 해보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한국도 시술 많은데 뭐가 크게 다르냐 한데, 중국은 차이점이 빠르고 과감하게 해요. 그래서 한국은 보통 20대 그런 울세라 시술들은 별로 안 하거든요. 또 30대쯤 돼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시는데, 중국 분들은 이제 20대 초반부터 19살인데 울세라 해주세요 하고 오는 분들도 많고, 윤곽주사를 뭐 고등학생 때부터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른 나이에 하게 되면은 저는 추천은 안 드리고, 그런 젖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쳐내는 시술보다는 그런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고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시술을 하라고 좀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모에 관리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너무 집착하는 트렌드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중국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빠르고 더 강하다, 이렇게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제 이때 시술하고 좀 간격을 좀 두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분들은 이제 2박 3일 와가지고 시술을 쫙 받고 가다 보니까 한 번에 뭐 1,000만 원 이상씩의 시술, 거의 10가지 시술 한 번에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가서 바로 다음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때려 놓자 하는 트렌드가 있어서 가끔은 좀 걱정되기도 해요. 피부도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너무 빵빵하게 채워서 좀 문제가 되는 시술들이 많았거든요. 필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조금 얼굴이 괴상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 하지만 너무 시술들을 많이 받으면은 과자극이 돼가지고 오버 필링이었으면은 오버 스티뮬레이션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자극은 오히려 피부를 약하게 만들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당한 기간을 두고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남이 뭘 하고 뭐가 트렌드고 어떤 게 유행이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피부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뭐 예뻐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거를 가장 중점으로 두시고, 그 외에 피부를 좀 조각하고 성형하고 시술을 통해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넘버원 원칙, 피부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밸런스를 잘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유행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맹목적 추종은 NO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지고 싶은 마음 당연하고 멋진 일인데,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너무 과하게 되면 피부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이제 빠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얼굴이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그 갖고 있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얼굴이 되고 싶다, 어떤 피부를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이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좀 출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주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피부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과하지 않게 적당히 중도를 지켜서 자기 갖고 있는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중국 쪽 오시는 분들도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고 들고 오시지만, 제가 그거를 또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국 시술들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이거 좋겠다라고 그냥 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중에서 나한테 진짜 어울리는 건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를 AS 드리는 피부보건소였습니다.